2025년 6월 26일 뉴스 요약. 첫 번째 뉴스. 윤석열 특검 출석 졸렬한 행태 맹비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출석 예정. 하지만 특검의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졸렬한 행태라고 비난 변호인 측은 체포영장 기각 이후 출석일을 조정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공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 수사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검이 법적 요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 또한 특검이 본질과 무관한 부차적 사안에 집중하며 정치적 행보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출석은 단순 소환이 아니라 특검의 수사 방식과 정치적 논란에 대한 정면 반박이 될 전망입니다. 토요일 그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 두 번째 뉴스. 복지 폭탄? 18세 미만 10만원 재정 적자 우려 심화. 새 정부가 복지 확대를 발표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수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앞으로 5년간 약 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 자립펀드, 생계급여, 의료급여, 상병수당 같은 주요 사회보장 정책도 대폭 확충됩니다. 생계급여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추진됩니다. 이로 인해 6조 6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관리재 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 중이고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확충은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 결론. 복지는 확대되지만 부족한 재정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과제. 과연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능할까요? 세 번째 뉴스. 수도권 집값 폭등. 이래도 괜찮을까? 최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은 올해 초 대비 16% 이상 상승했고 강남 지역은 연간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문제 제기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집값이 1.7% 하락하며 격차가 커졌습니다. 수도권 주택 거래량도 비수도권을 크게 앞질렀는데요. 특히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근접. 원인 분석. 인구 집중과 기준금리 인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 상품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은의 대책. 한국은행은 대책으로 모든 정책 대출 상품을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해 집값 상승 억제를 제안했습니다. 단계적 적용을 통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결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는 부동산 문제를 넘어 경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책이 아닌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 뉴스. 윤석열 지하 안 열어주면 출석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출석 의사표명 후 돌연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 지하 출입 허용 안 되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입장 변화. 특검 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어 거부하며 지하 출입 불가 입장. 고수. 윤 전 대통령 측 토요일 특검엔 출석 이후 현장서 협의하겠다며 타협안 제시. 특검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 시사. 결론. 윤 전 대통령과 특검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출석 당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국내 첫 원전 해체 500조 시장 도전의 시작. 국내 최초 상업 원전고리 1호기 해체 최종 승인. 1978년 첫 가동, 2017년 연구. 정지 후 8년 만에 결정. 해체는 2037년 완료. 목표 총 1조 713억 원 투입. 핵심 과제 폐연료봉 이동 및 방사능 제거. 2060년 고준위 폐기물 연구 처분시설 완공 예정. 원전 해체 기술 확보로 세계 500조 원 시장 진출 기대. 결론. 고리 1호기의 해체는 단순한 종료가 아닌 원전 해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 냉랭했던 국회. 이재명 국민의힘까지 사로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며 즉흥 발언으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연설 초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연설 중 국민의힘 반응이 없으면 쑥스럽다며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협치와 공정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야당에도 필요한 예산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결론 연설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소통 의지를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 정치권에 새로운 협치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